중국 경제 뉴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중국이 곧 망한다는 말도 들리고 반대로 중국이 전기차와 AI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경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르게 보이는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국 관련 뉴스를 보면 항상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붕괴, 지방정부 부채, 디플레이션, 청년 실업을 이야기하며 중국은 타이타닉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AI, 우주 산업을 이야기하며 중국은 타이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과장이나 선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엔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는 구경제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0%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줄고 건설 현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GDP의 25%에서 30%까지 차지했던 게 바로 이 부동산 섹터입니다. 한때는 중국 성장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는데 지금은 경제 전체를 끌어내리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는 건 단순히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소비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됩니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정점일 때와 비교해서 무려 75%나 급감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랑 맞물려서 주택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 성장 자체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방정부 부채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토지를 팔아 재정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멈추자 LGFV를 통해 일으킨 숨겨진 부채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LGFV의 부채 상환 능력 부족분을 30조 위안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수치는 LGFV 전체 부채 약 60조 위안 추정하는데 이것의 절반 이상이 현금 흐름으로는 상환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중국 정부가 10조 위안 규모의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이것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제에 새로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부양책이 아니고요. 당장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빚을 금리가 더 싼 장기 대출로 바꿔줘서 일단 시간만 벌어주는 방어적인 빚 돌려막기에 돌고합니다. 세 번째는 디플레이션 위험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소비를 미룹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은 감소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경제는 점점 얼어붙게 됩니다. 여기에 청년 실업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가 과도한 경쟁을 포기하고 최소한만 일하며 미래를 미루는 탕핑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문제가 아니라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은 타이타닉이라는 이야기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이야기에 이런 비관론적으로만 본다면 중국에 대해 우리는 절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는 완전히 다른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낡은 경제가 무너지는 동안 그 폐허 속에서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얼굴, 바로 신경제 엔진입니다. 여기서는 폭발적인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지배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신질 생산력이라는 국가 전략이 있습니다. 의미는 간단합니다. 낡은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과 제조, 혁신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신경제의 첫 번째로는 새로운 3대 성장 동력, 즉 신삼양이 있습니다. 네, 신삼양 라면 아니고요. 그냥 신삼양입니다. 방금 전에 유머 한번 해봤는데 웃음이 아니라 기분만 상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개그맨 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튼 3대 성장 동력 중 첫 번째는 전기차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BYD는 테슬라를 추월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부터 제조까지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패널과 관련 소재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AI, 바이오 제약, 우주와 항공산업까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기술 자립과 산업 내재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중국은 타이탄이다.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타이타닉일까요? 타이탄일까요? 정답은 둘 다 맞다입니다. 중국 경제는 한쪽에서는 부동산과 부채 중심의 구경제가 가라앉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첨단 제조와 기술 중심의 신경제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중속도 경제라고 부릅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클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UBS의 분석에 따르면 신경제의 성장이 구경제의 하락을 완전히 상쇄하는 교차점을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30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 경제를 판단할 때 다음의 내용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먼저, 앞으로 중국 뉴스를 접하실 때마다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 뉴스는 어느 엔진에 대한 이야기인가? 즉, 부동산, 부채, 고용과 관련된 구경제 이야기인가? 아니면 수출, 전기차, 첨단 기술과 관련된 신경제 이야기인가? 두 번째, 신경제 엔진의 힘을 보여주는 수출은 잘 버티고 있는가? 세 번째, 구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가? 네 번째, 기업 수익성과 내수 회복의 신호탄인 생산자 물가, 즉 PPI가 반등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시스템 리스크의 뇌관인 LGFV 부채는 잘 통제되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함께 봐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낡은 부동산 경제를 허물고 첨단 기술 경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통제된 파괴 과정일까요? 아니면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느린 붕괴의 시작일까요?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이 분석의 틀을 이용하시면 향후 들려오는 중국에 대한 다양한 뉴스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